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런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를 제가 몇 번 왔었어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선배님, 1년 선배도 한번 봤었고 여러분보다 먼저 여기 입학하신 분들도 봤는데 방금 친구가 얘기해준 것처럼 다들 표정이나 앉아있는 자세가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내가 왜 앉아있나 그런 생각하시고 이 시간이 다 아까우실 거고 내 청춘이 되게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 일이 모두 청춘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이 진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금 1년 안 하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넣어서 대학에 붙었으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은 다 정말 그렇게 아무렇게나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골라서 선택해서 여기 앉아있고 그거는 내가 1년을 선택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인생에 정말 큰 플러스가 될 거고 절대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제가 진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제가 공부할 때 썼던 플래너예요. 그 스터디 플래너인데 아마 여러분들 1년 동안 다시 공부하시면 또 이거를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플래너를 쓰시든 간에 그건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회사는 뭐 이투스에서 나눠준 거든 뭐 메가스터디에서 나눠준 거든 상관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로 가장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재수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혹은 12년 동안 배운 공부를 다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쌓아왔는데도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잖아요.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서 안 내는데 수능에서 막상 까지집어 보니까 3등급이 나오고 사탐도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점이 안 나오는 게 여러분들 현실이었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 1년 동안 앞으로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름 공부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평범한 인문계 학생이었는데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항상 되게 운이 좋았는지 그 전교 10등 그 안팎으로 계속 들어가길래 저는 그게 제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운인 줄은 몰랐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잘 나오니까 수능에서도 잘 나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점수가 나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워온 공부를 가지고 한 모의고사 중에 최악의 점수를 제가 수능에서 찍고 진짜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원래 언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는 항상 1등급이 떴는데 둘 다 2, 3등급으로 떨어지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운이 좋으면 3등급이었어요. 수학 되게 못했는데 진짜 수학을 보니까 반타작이 나온 거예요. 진짜 저는 그게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낙담했어요. 근데 여기 저 이제 재수를 결심을 하고 나서 여기에 설명회를 들어왔는데 선생님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는 수능 실력이 진짜 네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재수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저렇게까지 비약해서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몇 달 뒤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재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모의고사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수능 점수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점수가 등급까지. 그래서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진짜 내 실력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인 영어를 더 열심히 하고 그동안 한 번도 정리한 적 없이 그냥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했거든요. 난 영어를 그냥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생전처럼 영어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언어도 더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수학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많이들 들으시겠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에요. 내가 이 공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만큼을 할 것이고 어떤 비중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문과이과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섞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문과 학생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아주 전형적인 문과 학생이라 언어랑 외국어에 자신이 있는데 수학이 굉장히 약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랑 외국어는 잘 볼 땐 1등급, 근데 수학은 아무리 잘해도 3등급을 넘지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5등급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10으로 잡으면 이 3이나 혹은 좀 더 오버해서 4까지도 저는 수학을 잡고
잡기로 하고 이 1에 모든 걸 걸기로 했어요. 언어, 외국어, 사전까지 다 1로.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으로 저는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제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미적을 배우려고 딱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미적에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도 들어있고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들어있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내용까지도 미적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12월부터 공부하기 되게 바랬는데 제가 집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3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시게 되다시피 3월달에 들으면 늦어요. 그래서 다들 이미 미적 다 한 번씩 훑었고 다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저만 처음으로 미적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선생님들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얘는 수업을 잘하는 학생도 아닌데 심지어 미적을 처음 본다 이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계속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물어보는데 나중에 그 시간이 아까워지더라고요. 물어보는 시간이. 그래서 저 스스로 계획을 세웠어요. 3월에서 4월이 가기 전까지 중학교 3학년 것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훑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고2 과정과 미적을 같이 훑자.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다 누적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3학년 과정 끝나고 고1 과정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끝나면 이만큼을 했으면 그 밑에 이만큼 플러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내가 고1 과정 한 번 할 때 중3 과정을 2번 하고 마찬가지로 고2 과정을 할 땐 내가 3번을 하겠죠. 3번, 2번, 1번. 그리고 또 미적을 하면 4번, 3번, 2번,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봐서 제가 미적분 말고 그 중3거 과정 공부했던 책이 1년 뒤에 보니까 너덜너덜해서 진짜 책장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부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랑 외국어는 제가 일부러 그 지문 분석을 막 이건 학문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안 하고 좀 마음속으로 이게 필자가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수시를 아예 노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논술을 하기 위해서 논술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에 와서도 4월인가 5월부터 시작한 논술 강의 처음부터 수강해서 12월까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선생님이 주시는 지문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EBSR 나오는 영어랑 언어 지문을 다 이제 통과를 하게. 그래서 그걸 내 논술 자료로 쓸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면 또 내 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거의 뭐 3개를 이렇게 사탐을 친다 생각하고 그걸 공부를 하고 사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탐에 나오는 지식들이 다 논술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논술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그 사회문화예요. 왜냐면 도표 분석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유리하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문화는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논술은 해야겠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래서 선택한 게 정치랑 윤리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정치랑 윤리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되게 많이 겹쳐요. 윤리 거의 앞부분이랑 정치 앞부분 똑같다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적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정한 게 그 두 가지 과목이었어요. 결국에는 뭐 그것도 좋은 결과였던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제가 플래너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플래너를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음가짐을 갖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제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플래너를 3월부터 12월까지 쓰면서 이게 진짜 아무데나 펼쳐봐서 이게 몇 월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우리 수학책 보면 집합 부분만 까놓고 너덜너덜 하잖아요. 근데 플래너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친구들 보면 3월달만 까매요. 뒤에 가면 갈수록 내용이 없어지고 결국엔 쓰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고3 때 경험했기 때문에 재수할 때는 최대한 한결같이 가보자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 3월 14일부터 했던 그 플래너 전체 모습이에요. 이게 제 3월달 플래너고요. 되게 깨알 같은데 사실 별로 한 건 없어요. 3월이라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3월달이고요. 이제 6월달에 가면 여기 지금 여기부터 이게 6월달이에요. 거의 똑같이 굉장히 빽빽하고 공부 시간도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공부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넘어가서 이게 수능 디데이 100일 때고 이게 100일 때고 넘어가서 수능 디데이 30
30, 10 넘어갈 때쯤에도 계속 이런 상태였어요. 제가 최대한 지키려고 했던 선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내가 시간은 언제나 이렇게 적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하겠다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1년 동안 다 하고 나면 진짜 뿌듯해질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구나를 이 지표로서 알 수 있으면 더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공부할 때 또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몇 시간씩 공부했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3시간을 공부해도 13시간 공부한 것처럼 공부하면 되지 않냐라는 대답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누가 대답을 잘해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라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연대 경영에 갔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이나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한 8에서 9시간 정도를 공부한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자습을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수업 들어가실 거고 수업 들어가시면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자유 시간을 안 주세요. 자율학습 시간을. 그러면 그 3-4시간은 원래 주는 거고 그럼 남은 대여섯 시간은 걔는 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 되게 궁금했는데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에 올 때 정해진 시간이 7시 반이다 하면은 자기는 그거보다 30분, 적어도 30분, 많으면 1시간 정도 일찍 온대요. 그럼 일찍 와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잡죠.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 20분 또 합하고 매 쉬는 시간 10분씩 다 모아서 2시간을 만들고 점심 저녁 시간에 10분만 밥 먹고 나머지 40분, 50분 또 자기 시간을 만들면 2시간이 생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쉬는 시간을 계속 모으다 보면 이게 대여섯 시간이 진짜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 진짜 잔인하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만약에 가능하면 네가 가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뒤에 걔를 보니까 진짜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진짜 딱 화장실만 갔다 오고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나 해갖고 그때 딱 스탑워치를 사서 다른 애들은 내가 문제를 몇 분 안에 푸나 그걸로 스탑워치를 쓰는데 저는 그걸로 제가 하루 안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가를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초반에 3, 4월 때에는 4시간, 뭐 많아봤자 5시간이었던 게 뒤에 가서 9월달, 10월달 되니까 진짜 저도 10시간, 11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주말 되면 더 자율시간이 많아지니까 4시간을 해서 뭐 거의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기 나름이고 누가 옆에서 한다고 해서 하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일찍 시작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여기 맨 앞에 페이지를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원래는 가고 싶었던 대학이 더 높았어요. 목표를 높게 정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때 제가 적어놨던 게 뭐였냐면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다 라는 글을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한 번씩 날개가 꺾여서 떨어진 상태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다시 날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올라간 애들은 앞으로도 그럴 줄 알고 아주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1년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에 꼭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내년 이맘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